음악은 따로 들려드립니다. 말로 말하는 음악 이야기. 셜리 혼. 얘기가 필요 없는 사실 재즈 보컬리스트인데 지금 제가 그 3주 동안 계속 4주 동안 여자 보컬리스트를 소개하는데 공통점은 80년대 90년대 주로 활약했던, 그러니까 제가 음악 열심히 들었을 때, 재즈 열심히 그나마 좀 들었을 때 두각을 나타냈던, 차트에 오르고 재즈 전문지 뭐 다운비트니 뭐니 이런데 많이 거론됐던 그런 가수.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요새 이렇게 소개했던 여자 재즈 보컬 중에 저한테는 가장 재즈 같은 재즈 피아니스트이자 보컬리스트 그렇게 느껴지는 가수예요. 예. 첫 번째 소개해드릴 곡은 My Funny Valentine, I Remember Miles라는 앨범에 수록된 건데 이 앨범에 좋은 곡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 앨범이 셜리 혼 앨범 중에서 이렇게 손에 꼽히는 시그니처 앨범이에요. 네, 그렇죠. 예, 이 마일즈는 마일스 데이비스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마일스 데이비스를 위해서 마일스 데이비스를 생각하면서 만든 스튜디오 앨범. 마일스 데이비스가 91년에 사망했으니까 이게 97년 녹음, 98년 맞아요. 한 7년 있다가 마일스 데이비스에게 헌정한 앨범이죠. 예. 셜리 혼은 클래식으로 음악을 시작해갖고 피아노를 먼저 쳤어요. 그러다가 이제 보컬을 같이 하게 됐는데 60년에 데뷔 앨범을 냈어요. 그렇죠. 예. 엠버스 앤 애쉬 네. 앨범. 데뷔했을 때는 재즈 전문가들이든지 재즈 마스터들한테 굉장히 그 주목을 받았어요. 그리고 첫 앨범에 마일스 데이비스가 완전히 반해버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 앨범을 낸 여가수를 빌리지 뱅가드에서 연주하게 네. 주선을 하고, 하여튼 마일스 데이비스가 셜리 혼 일생을 통틀어서 광팬이었어요. 정말 그 마일스 데이비스가 셜리 혼을 갖다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 첫 앨범 듣고 좋아갖고 마일스 데이비스 밴드가 빌리지 뱅가드에서 공연할 때 이제 오프닝으로 셜리 혼을 세우려고 그랬는데 그 당시 이제 사장인 맥스 고든이 약간 갸우뚱했는데 얘를 안 세우면 나도 안 해. 그랬대요. 그러니까 뭐 얼마나 마음에 들었으면 그 남 칭찬 안 하기로 유명한 마일스 데이비스가 그게 칭찬한 그 셜리 혼이 주목을 받았던 게 왜 그러냐면 마일스 데이비스가 정말 남 칭찬 절대로 안 하잖아요. 예. 그리고 그 시절에 뭐 베스트 오브 베스트잖아요. 마일스 데이비스가 재즈 씬에서의 그 위상이. 근데 마일스 데이비스가 셜리 혼을 갖다 띄우는 거예요. 그러니 뭐 사람들이 주목할 수밖에. 그 당시 마일스 데이비스가 아주 괴팍하기로 유명할 때인데 그 제가 안 그래도 셜리 혼 한다고 그래서 마일스 데이비스와 인연이 중요하니까 마일스 데이비스 평전을 한번 펼쳤는데 그때 이야기가 한 대목 나오더라고요. 셜리 혼 인터뷰가 평전에 나오는데 그 셜리 혼이 오프닝을 하고 있는데 마일스 데이비스가 빌리지 뱅가드에 나타나질 않더래요. 그래서 이제 밴드가 시작하려고 하고 있는데 딱 와서 한 음을 딱 불고 내려왔대요. 그런 괴팍한 모습까지 다 본 거죠, 셜리 혼은. 근데 하여튼 그 마일스 데이비스가 리스펙트가 있어요, 셜리 혼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역으로 셜리 혼도 나중에 이제 이따 소개하시겠지만 90년에는 셜리 혼 앨범에 마일스 데이비스가 피처링도 해주고 97년 이 앨범에서는 헌정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91년에 셜리 혼 앨범이 You Won't Forget Me라는 그렇죠. 앨범에 You Won't Forget Me라는 곡을 두 번째로 소개해드리는데요. 이 앨범에 마일스 데이비스가 사이드맨으로 트럼펫을 딱 한 곡을 연주해. 앨범 전체에 딱 한 곡 연주하는데 그 곡이에요. You Won't Forget Me. 전부 깜짝 놀랐죠. 그 둘 관계는 알았지만 어떻게 그 사이드맨으로 마일스 데이비스가 그렇죠. 트럼펫을 갖다 연주해 주느냐. 마일스 데이비스가 이제 스탠다드 시절로는 돌아가서 연주하지 않겠다 했는데 셜리 혼 앨범에서는 그때 그런 식으로 뮤트 트럼펫으로. 그렇지. 뮤트 끼고 야. 셜리 혼을 60년대 초반에 퀸시 존스가 이제 픽업을 해서 원래 보컬리스트로 세우려고 그랬대요. 근데 셜리 혼이 난 피아노 없는 나는 생각할 수 없다 해가지고 70년대 거의 이 치과를 했거든요.
그 이유 중 하나가 가수고 이제 제작자들이니 뭐 음반 관계자들이 있는데 좀 견해가 좀 틀렸던 것 같아. 그렇죠. 그리고 또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우는 동안 어느 정도 클 때 성장할 때까지는 음악을 워싱턴 지역에서만 하고 대외 활동은 크게 하지 않았다고 하죠. 예. 셜리온을 얘기할 때 그 목소리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포근하고 이렇게 따뜻함이 배어져 있어요 목소리에. 근데 그거를 셜리온의 삶의 태도랑 같이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56년인가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선 60년에 앨범 내고선 조금 지나서 60년대 중반쯤서부터 거의 활동을 접어서 그렇죠. 70년대까지 80년대 초까지는 아주 소극적으로 했죠. 70년대에 앨범 딱 2장밖에 안 냈어요. 네. 얘기하면은 인간미 넘치는 목소리야. 흑인 재즈 보컬리스트 특히 들으면은 그루브하고 그들의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한 같은 이런 정서가 목소리에 배어 있어서 이렇게 무겁게 느낌이 오는 목소리들이 많거든요. 근데 셜리온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정말 밝어요. 따뜻하고. 그 선배 여가수들 하면은 느껴지는 어떤 그 재즈 보컬리스트로서의 클리셰가 없고 자기 피아노와 자기 보컬 그냥 툭툭 내뱉는 보컬에 아주 집중하는 그런 맛이 있죠. 셜리온 얘기할 때 마일스 데이비스를 꼽지 않았는데 그래서 이제 마일스 데이비스와 관련이 있는 2곡 소개해드렸고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곡이 Wild is the Wind. 이게 데뷔 앨범에 수록된 곡이에요. 데뷔 앨범에 Embers and Ashes 앨범에 이 앨범의 그 부제가 예술이더라고요. Song of Lost Love Song by 셜리온. 잃어버린 사랑의 노래라는 부제가 붙은. 이건 원래 저 57년 조니 마티스가 불렀던 팝 레퍼토리예요. 근데 빌리지 뱅가드 앨범 라이브 앨범에도 셜리온이 부른 이 곡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아주 좋아했던 곡이에요. 그래서 라이브에서 정말 많이 부르는 곡이에요. 그렇죠. 니나 시몬이 노래해서 그 니나 시몬 노래를 듣고 데이빗 보이가 또 빠져갖고 그녀에게 오마주하는 스테이션 투 스테이션 앨범에서 데이빗 보이도 불렀었죠. 노래가 워낙 그 유명한 노래인데 각 버전이 다 훌륭한 것 같아요. 다 독특해요. 특히 데이빗 보이 버전은 아주 그냥 압도적이죠. 조니 마티스 버전도 아름답습니다. 원래 오리지널이니까 조니 그렇죠. 마티스가. 네. 셜리온의 그 가장 큰 특징이 의리가 있어. 마일스 데이비스한테 신세를 진 게 있으니까 마일스 데이비스를 위해서 앨범을 냈어요. 근데 빼먹은 게 있다. 첫 번에 소개해드린 앨범요. I Remember Miles. 이게 셜리온이 재즈 보컬리스트로 그래미상을 수상했어요. 네. 그 앨범으로. 네. 그러니까 60대. 그러니까 34년생이에요. 네. 그러니까 늦게 데뷔했고 셜리온도 초반에는 인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웃기게도 80년대 들어서서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애 키워놓고 80년대 중반에 다시 이제 초중반에 다시 음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부터 오히려 쭉 인기를 얻어가는 가수죠. 이 셜리온이 그 한 얘기 중에 재밌는 얘기를 하나. 원래 클래식으로 시작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재즈를 들으면서 재즈에 빠지게 됐는데 그때 그 한 얘기예요. 오스카 피터스는 나의 라흐마니노프요. 아마드 자말은 나의 드뷔시가 되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클래식 전공했던 그 셜리온이 재즈를 접하면서 자기가 이렇게 경험한 세상을 딱 2줄로 얘기를 했는데 선배 피아니스트에게서 라흐마니노프와 드뷔시를 보고 나 재즈 해야 되겠다 그랬나 보죠. 네. 셜리온은 제가 젠틀레인 할 때 사실 그 소개를 사실 하려고 그랬었어요. 네. 그 젠틀레인 연주 정말 좋아요. 그 피아노 연주, 보컬이 없어요. 그 앨범에는 셜리온의 피아노 연주만 있는데 그것도 악권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셜리온의 피아노 연주 기량이 빌 에반스와 견줘도 빠지지 않는다. 그 작곡가이자 편곡가인 자니 맨델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자니 맨델은 조금 이따가 그 다음에 소개해드릴 앨범과 관련이 있는데 셜리온 집에서 가장 큰 방은 피아노 방이에요. 피아노를 위해서 방을 만들었대요. 그 정도로 피아노와 셜리온은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셜리온의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앨범은 다 피아노는 셜리온이 쳤어요. 피아노를 치면서 노래를 하는데 다른 피아니스트의 연주는 내가 감당을 할 수가 없다. 그게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그러니까 나는 그냥 내 보컬에 내 피아노가 제일 그 어울리는 것 같아서 다른 그 피아니스트는 필요 없다.
뭐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복받은 능력을 타고난 가수네요. 자기 피아노와 자기 보컬에 만족하고 그게 최고다 생각하는 거니까. 근데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셜리온이 무대에 올라가면 두 사람이 올라가는 것 같다고. 왜냐면 완벽한 보컬리스트, 완벽한 피아니스트. 그 자니 맨델이 또 그런 얘기도 했더라고요. 두 개의 머리가 있는 것 같다. 보컬과 피아노 두 가지를 같이 그렇게 해내는 거 보면서 셜리온 목소리의 또 다른 멋을 한번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곡이에요. 아주 대표적인 앨범. Here's to Life 앨범의 첫 번째 두 곡 소개해드릴 텐데 첫 번째 소개해드릴 곡이 If You Love Me. 브렌다리 걸로 이거 너무 잘하시는 팝송이에요. 저희 때는 팝송 처음 들을 때 꼭 거쳐갔어요. 아, 그래요? 왜냐면 브렌다리가 이 노래 정말 잘 불러. 그리고 가사가 이런 거거든요. 태양이 사라져도 떨어져도 바닷물이 다 말라도 나는 상관없어요.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가사도 그렇지. 근데 이게 저만 좋아한 게 아니고 다 좋아했어 이 노래를. 근데 그건가? 그건가? If You Love Me. 해가 없어도 살 수 있지만 그 가사가 말이 없어도 그게 거기서 나온? 아씨. 에디트 피아프 사랑의 찬가를 이제 영어 가사로 부른 게 If You Love Me. 네. 그 에디트 피아프 사랑의 찬가요. 그러니까 에디트 피아프의 사랑의 찬가는 슬퍼요. 브렌다리의 사랑의 찬가는 아주 밝고 경쾌하고. 근데 셜리혼의 사랑의 찬가는 또 달라요 맛이. 그래서 이 노래를 네 번째 곡으로 소개하고 다섯 번째 곡은 역시 같은 앨범입니다. 셜리혼 하면 이 곡을 안 꼽으면 말이 안 되는. 그렇죠. 앨범과 동명인 Here's to Life. 노래가 말이죠. 콘트랄토라고 그러죠. 그 이렇게 저음 가수. 우리나라 가수 중에 저구가 콘트랄토라고 그러고 디나 시몬도 콘트랄토고 그리고 세라본도 콘트랄토 음역이래요. 그리고 왜 팝 가수 중에 쉐오 있죠. 쉐오도 토니 블랙스톤도 같은 음역되고 셜리온은 비브라토가 목소리 없어요. 이렇게 떠는 게 없이 노래를 하는데 그래도 아주 강력하게 오는 게 이 저음 가수들이 주는 힘이 있어요. 근데 이 노래에서 정말 그 셜리온 목소리의 마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가사랑 목소리랑 너무 잘 어울려요. 연주 음악은 두 번째 치고 불만도 없고 후회도 없습니다. 당신이 주는 전부가 당신이 가진 전부라는 걸 알았습니다. 삶과 삶이 가져다주는 모든 기쁨이 여기 있습니다. 꿈을 주는 사람과 그들이 꿈을 위한 삶이 있습니다. 당신이 모든 어려움이 극복되기를. 여기 삶이 있고 사랑이 있고 그리고 여기 당신이 있습니다. Here's to Life. 셜리온이 낸 앨범 중에 순위가 제일 높아요. 1위를 했던 앨범이고 셜리온 하면 상징인 앨범. 그것도 50대에 낸 앨범이니까. 그러게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몇 년이냐면 92년 앨범이거든요. 아까 그 You Won't Forget Me 다음 앨범이더라고요. 예. 늦게 알려졌는데 근데 8, 90년대는 칼멘 맥레도 늦게 됐지. 다인 립스도 늦게 됐지. 늦둥이들 가수들이 80년대, 90년대 정말 많았던 게 근데 그 이유가 있긴 있더라고. 뭐냐면 80년대 퓨전으로 완전히 이렇게 변했잖아요. 근데 그 80년대, 90년대 인기 있었던 여가수들은 정말 스탠다드 재즈를 하는 그러니까 옛날 향수가 있던 사람들이 그냥 재즈 하면은 그냥 편하게 와서 들을 만한 곡. 그래서 그때 그렇게 그 늦가기 여가수들이 각광받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해보는데 저는 요번에 이제 셜리온 하자고 그러셔갖고 보내주신 링크 곡들 쭉 들으면서 제가 셜리온 앨범이 2장이 있더라고요. 요거 말고 하나가 생각나서 요것도 뒤에 마지막에 한번 소개하자고 그랬는데 그 앨범이 The Garden of the Blues라는 앨범인데요. 84년 앨범이요? 예, 84년 앨범인데 아까 이제 애 키우고 다시 이제 복귀해서 낼 때인데 그때 다른 멤버들 없이 베이스, 드럼 그리고 본인의 피아노와 보컬 이렇게 해서 활동을 시작한 모양이에요. 그때 이제 84년 앨범인데 노래 제목은 Old Country. 그 캐논볼 애덜리 동생 넷 애덜리가 작곡한 곡인데 저는 이 곡을 93년인가 블루스하우스 제가 알바할 때
블루스하우스란 곳에서 제가 손님으로 계속 가다가 알바를 하고 싶었던 이유가 거기 있는 판들 CD들을 이렇게 손으로 한번 만져보고 음악을 틀어보고 싶어서인데 그 당시 이제 허청 주인장이 청이 형이 음악을 듣는데 이렇게 일하다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를 봐놨다가 딱 제가 혼자 있을 때 그 음악을 틀어서 하는데 그 앨범이 바로 셜리온의 이 앨범인데 요번에 공부하면서 다시 한번 이제 공부하면서 알게 된 건데 베이시스트 찰스 에이블스라는 분과 드러머 스티브 윌리엄스라는 분과 25년 동안 함께 했대요. 이 앨범도 그럼 그분이랑 같이 했나 해서 CD를 다시 열어서 보니까 역시 찰스 에이블스랑 스티브 윌리엄스 그리고 셜리온의 피아노 보컬. 아까 이제 셜리온의 그 특징적인 목소리, 특징인 저음으로 시작하는데 그 선배 여가수들한테서는 느낄 수 없는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모던하고 요즘스러운 목소리로 나지막하게 이 곡을 딱 부르는데 제가 최고로 좋아하는 곡이고 블루스하우스가 다시 생긴 다음에 아들이랑 놀러 갔을 때 청이 형한테 그 판 꺼내서 다시 좀 듣자고 그랬더니 그때 한번 정리해서 내려갈 때 판이 없어진 모양이라고 그래서 제가 나중에 갖고 올게요 한번 그랬던 기억도 나는데 셜리온 다운 저한테는 가장 셜리온 다운 목소리와 피아노 연주이지 않나 해서 이 앨범을 한번 끝으로 소개하자고 해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80년대 90년대를 상징하는 재즈 보컬리스트 중 한 명이자 피아니스트 셜리온 소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